월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벌써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이죠. 항상 이맘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슬슬 더워지면서, 그러면서 또 오늘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야, 이 2023년도가 시작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7월 4일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빠르네요. 어쨌든 이렇게 물같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흐르는 이런 시간을 뒤로 한 채 어쨌든 간에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총격 사건입니다. 어제 이 펜실베니아하고 그리고 이 텍사스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 두 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 펜실베니아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 어느 한 교환이 이제 총기를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하는데,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총을 이렇게 또 난사를 하게 되면서 7명이나 총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중에 5명이나 사망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5명 사망자 모두는 남성이라고 합니다. 꽤 젊은 층의 남성분들이 이렇게 또 5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총상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제 2명은 어린이라고 하네요. 이 어린이가 이제 2명을 이렇게 또 총상을 입게 되면서 이 2명은 정말 다행히도 사망은 하지 않고 좀 심각한 부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현재 치료 중에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펜실베니아 뿐만이 아니라 이 텍사스 있지 않습니까? 또 총기 사건 하면은 텍사스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 텍사스에서도 포트 월스라는 어느 한 이제 동네에 있는 이 페스티벌에서 이 동네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이 페스티벌에서 어느 한 사람이 또 총기를 난사를 하는 바람에 또 3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또 5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어제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2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제까지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을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만 이제 340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망자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들의 수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총기가 많이 풀리면서 그만큼 총기 관련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총기 관련 사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총기 관련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진짜 쓸데없이 너무나 많은 이런 총기들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에 휘말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는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 이 릴즈를 보는데 텍사스라고 합니다. 텍사스에서 어느 한 주유소에서 얼마 전에 또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임산부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가 총기를 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어느 한 주유소라고 합니다. 주유소인데 어느 한 남성이 주유소 이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사서 나오는데 AR-15 있지 않습니까? AR-15을 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텍사스에서는 합법적으로 이 총기를 구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 총기를 그냥 가지고 다니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이 총기를 샀기 때문에 그냥 총기를 들고 다닌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남성이 이 AR-15 이 엄청나게 커다란 소총이거든요. 전쟁에서나 쓰는 그런 AR-15을 가지고 자신의 차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옆에 어느 한 또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차랑 좀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텍사스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나 이제 총기를 사가지고 총기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합법적으로 길거리에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총기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서로 말다툼하다 총을 쏴게 됐나 봐요. 총을 쏘게 되면서 이 반대편에 있던 이 임산부가 총기를 가져와가지고 이 남성한테 이렇게 겨누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
예, 2023년도에 일어날 일인지 진짜 텍사스는 계속해서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빨리 좀 제정신이 들은 그런 정치인들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그냥 길거리에 총기를 아무나 들고 다니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똥꾸입니까? 아니, 주유소에 봤는데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AR-15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간식을 사서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AR-15을 들고 있어. 그 커다란 총을. 그래서 차 안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들어가던데, 지금 텍사스 미쳐버리는 것 같고요. 뭐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총기를 옹호를 하는 그런 주들은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 LA, 여기 캘리포니아도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긴 나지만, 그런데 여기 LA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인구수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만약에 여기 캘리포니아가 뭐 텍사스처럼 총기를 막 자유롭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이 총기를 더 많이 풀어버린다고 하면은 아마도 캘리포니아는 훨씬 더 많은 이런 총격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발 좀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 좀 빨리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 뷰몬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 뷰몬트에 있는 어느 한 이제 베이비시터가 있다고 합니다. 베이비시터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에서는 이 아기를 돌보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도 하고 일도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베이비시터를 많이 고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 베이비시터가 어느 한 토들러, 어느 한 아기를 이제 사망케 하는 그런 일에 가담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베이비시터가 지금 현재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베이비시터는 이제 37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토들러가 있다고 하는데 15개월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아기죠, 아기. 15개월 된 이 토들러가 걸어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기인 이 토들러가 발견이 됐을 당시에 머리도 굉장히 부어 있었고, 피도 막 흘리고 있었고, 그러다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베이비시터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베이비시터를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또 아기가 이렇게 또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또 사망을 한다고 하면은 항상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어느 한 남성이 한 36살이라고 합니다. LA에 있는 어느 한 지역에서 이 파이어워크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꽃놀이를 하려고 길 한가운데다가 이 파이어워크를 놔두고 불을 지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한 SUV가 이 남성을 치고 히트앤런을 했다. 이 뺑소니를 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남성 있지 않습니까? 이 36살 이 남성은 정말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앞일은 알 수가 없네요. 그냥 이 불꽃놀이를 하려고 길가에 가가지고 불꽃놀이를 넣고 이 불을 이렇게 또 지피려고 하다가 길가 한가운데서 SUV에 이렇게 또 쳤다고 하니까 이 둘 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길가 이 한가운데를 보니까 이 옐로우 라인이 있어가지고 이 레프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렇게 또 한 것 같더라고요. 중앙선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남성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 길거리에서 이 차들이 다니는 도로 한가운데서 이 불꽃놀이를 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또 위험한 일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뺑소니를 친 이놈도 더 나쁜 놈이죠. 뺑소니를 치고 이렇게 또 사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도망을 갔다고 하니까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 4th of July 독립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불꽃놀이를 할 텐데 이 불꽃놀이 좀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 많이 올라오는 게 오늘이 4th of July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오늘도 많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밤에 좀 안전히 돌아다니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LA에 있는 이 LA 주변에 있는 해변에 대해 가지고 경고가 올라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오늘이 인디펜던스 데이 4th of July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해변에 가 있거든요. 해변에 굉장히 많이 지금 놀러가 있으면서 이 해변에는 웬만하면은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해변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 좀 해로운 박테리아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해변이냐면은 이 산타모니카 피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이 산타모니카 피어로 해가지고 이 근처로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이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박테리아 지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이렇게 산타모니카 피어뿐만이 아니라 마리나 델 레이에 있는 마더스 비치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도 가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카브리오 비치 인 산페드로, 이 산페드로에 있는 이 카브리오 비치에도 가지 말라고 하네요. 여기는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기념일인 오늘 웬만하면은 바닷가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해변가에서만 노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워싱턴 DC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테러 같은 이런 폭발물이 이렇게 또 터졌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3건이나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어큐라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폭발물 같은 것을, 아마도 이 폭죽이지 않나 싶은데 폭발물 같은 것을 이제 세 곳에다가 터트려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발물이 좀 컸다고 하네요. 거의 테러처럼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이런 폭발물이 터질 때에는 새벽 시간이어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찰은 이 사람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큐라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3건의 폭발물을 이렇게 또 터트린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계속 쫓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4th of July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에 굉장히 많은 이런 폭죽들을 이제 터뜨릴 텐데, 이런 이 불꽃놀이들이 이제 또 터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나와가지고 즐기기도 하겠지만, 또 실랑이도 또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총격 사건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또 싶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나토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이 나토 사무총장은 앞으로 1년 더 임기를 연장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럽에서 이 나토가 맡고 있는 이런 임무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한층 더 유나이티드가 되어 있거든요. 모두 다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토 총장이 또 바뀌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토 총장은 앞으로 1년 더 임기를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 프리고진, 이 와그너 그룹이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이제 단 하루만 일으켜가지고 정말 이 러시아가 완전히 큰일 날 뻔했으나 이게 하루 만에 이제 일단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루 만에 이 쿠데타가 이렇게 또 끝나게 되면서 이 프리고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고진은 지금 현재 벌써 사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도 굉장히 많이 돌았었고, 그리고 이 푸틴은 프리고진을 계속해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살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그런 소문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프리고진이 일주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또 공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와그너 그룹이 앞으로 승리를 또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나는 러시아 정권에 대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 러시아 국방부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국방부에 프리고진이랑 또 사이가 굉장히 나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항의를 하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과연 이 프리고진이 승리를 이렇게 또 맛보게 될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프리고진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정확히는 뭐 대강 뭐 벨라루즈에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좀 숨어 다니고 있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푸틴이 이 와그너 그룹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압류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와그너 그룹이 완전히 와해가 되고 이 프리고진도 잡아가지고 아마 숙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프리고진이 이렇게 또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프리고진이 엄청난 반란을 러시아에서 일으킨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인들 중에 3분의 1은 한 33% 정도는 프리고진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이 전문가들이 따른다고 하면은 프리고진이 일으킨 이 쿠데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영향력은 좀 미미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러시아 국방부는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향해가지고 미사일 같은 거 쏘는 것도 계속 계획대로 잘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푸틴이 러시아 반란을 이제 하루 만에 잠재운 다음에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더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고진이 일으킨 이 반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중국에서 이 칩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광물들을 미국에다 수출하는 것을 지금 밴을 하고 났다 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또 제재를 이렇게 또 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 중국 업체들에 대한 미국 아마존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에 있는 첨단 기술들을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에 중국에 대한 접근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제재를 하니까 이제 어제는 또 중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또 제재를 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네요.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서로한테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좀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NPR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대법원에서 이것은 이제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대학교들이 입학을 하는 그런 입학생들을 받을 때에는 이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것을 이제는 폐지를 하는 그런 것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운동가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을 폐지를 했으면은 하버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리거시 어드미션, 그러니까 동문 자녀가 입학을 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산점을 줘가지고 동문 자녀들이 이 하버드에 입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도 폐지를 해라 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하버드를 본다고 하면은 하버드에 나온 이 부모님들이 있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이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 백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인들이 이런 리거시 어드미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 리거시 어드미션 이 혜택을 본다고 하면은 이 보통 이 하버드 지원자들보다 한 5배 정도 더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합니다. 5배 정도 더 쉽게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아니 하버드 어드미션도 무슨 되물림을 해주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소수인종 우대 해주는 것도 폐지를 했는데 이런 것도 우대를 해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폐지를 해라 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엊그저께 이어가지고 오늘도 또 이렇게 롤러코스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위스콘신 주에 있는 어느 이제 놀이동산에서 이 롤러코스터가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가 멈춘 곳이 이렇게 거꾸로 도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도는 곳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롤러코스터에 한 8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7명이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거꾸로 매달린 채 3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구조를 받기 위해 가지고 이제 3시간이나 이렇게 또 기다리게 되면서 겨우 구조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말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좀 이런 트라우마를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미국에서 가장 높고 가장 빠른 이 청년열차 이 롤러코스터가 트랙 한 부분이 크랙이 나가지고 이제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데 계속 운행이 돼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그 전에 사전에 손님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 놀이공원 측에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 롤러코스터는 이제 폐쇄가 됐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미국 내에서 이런 롤러코스터에 대한 사건 사고들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롤러코스터 타는 거 좀 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뉴욕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서 8년 전에 실종이 됐었던 이제 자신의 아들을 찾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8년 전에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17살이었던 자신의 아들이 개를 산책을 시키려고 이제 나갔다가 실종이 돼가지고 계속 못 찾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8년 전에 실종이 됐다가 이 8년 후에 이렇게 또 찾았다고 하는데 17세 때 실종이 됐다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되돌아오면서 이렇게 또 찾게 됐기는 됐지만 구타를 당하는 흔적이 있었고 여기저기 멍이 또 많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학대를 당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자신의 아들이 8년 만에 이렇게 또 돌아오다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구타를 당한 이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자신의 아들은 이 실종을 당하기 바로 전에 우울증과 그리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PTSD 그리고 뭐 불안 증세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받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약 같은 거를 이렇게 복용을 하다가 아마도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을 시키다가 약 기운 때문에 방향을 잃어가지고 실종이 됐었던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또 이런 아픈 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항상 좀 곁에 두고 눈여겨서 봐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개를 산책을 시킨다고 이렇게 아들만 내보냈다라는 게 좀 실수였지 않았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폴리티코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디센티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디센티스가 이 트럼프 후보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또 많이 나고 있으면서 이 디센티스 이 캠프 있지 않습니까? 캠프 내에서도 회의론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 내에서 지지도가 57%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디센티스의 지지도를 본다고 하면은 단 1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20% 넘게 이렇게 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의 30%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디센티스는 아마도 이 공화당 후보에서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디센티스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항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자는 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디센티스를 보더라도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디센티스도 뭐 트럼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좀 어느 정도 좀 가운데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측근들이 계속해가지고 인베스티게이션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저번 대선은 사기였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측근들한테도 이번 대선이 사기였다 라는 것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하게끔 그렇게 또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변 인물들도 이 대선 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담을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지금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계속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하나둘씩 또 잡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트럼프가 대선 사기를 친 거죠. 트럼프가 대선 사기를 쳐가지고 자신이 대선에서 다시 재선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던 것이죠. 트럼프가 오히려 자신이 대선 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상대방이 이것은 대선 사기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개구라를 쳤던 것이었죠.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저번 대선이 뭐 사기였다라는 그런 가담을 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모두 다 싹 다 죄를 아주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지난 대선 때 2016년도에 이 트럼프가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힐러리랑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힐러리가 기소를 당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트럼프가 했던 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부메랑이 돼 가지고 되돌아와 가지고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 당시에 트럼프가 힐러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랑 힐러리랑 이렇게 대선 후보로 싸우고 있었을 때, 이 힐러리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기소를 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트럼프가 힐러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소 상태에 있는 이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정부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유례없는 헌법적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엄청나게 많은 기소를 당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때 힐러리보다 더 많은 기소를 당한 상태에 있는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그때 트럼프가 한 말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되돌아와가지고 트럼프를 향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소를 이렇게 많이 당한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정부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게 마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제발 절대로 이번 대통령 후보에도 좀 안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이 아메리칸 드림의 정의가 뒤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또 아메리칸 드림이지 않았습니까? 집을 소유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차량을 갖고, 이런 것들이 아메리칸 드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면은 우선 자신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신의 행복을 먼저 느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가지고 프리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슨 뭐 집을 소유를 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뒤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먼저 버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지만, 아메리칸 드림의 첫 번째 이유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는 게 먼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하와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호주 시드니로 향하고 있던 이 하와이안 에어라인이 비행하는 도중에 터뷸런스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터뷸런스를 만나게 되면서 비행기가 많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타고 있던 7명 정도가 이렇게 하늘로 붕 떠가지고 머리를 또 천장에 박는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항상 이런 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막 추락할 뻔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런 또 터뷸런스를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이 승객들은 이제 다음번에 비행기를 탈 때 또 얼마나 또 두려움에 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비행기는 웬만하면은 좀 타기가 싫습니다. 항상 무섭더라고요. 하늘에 떠다닌다라는 게 생각을 하면은 무서워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덜레덜레 타면은 괜찮은데, 내가 하늘 높은 곳에 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무서워지더라고요. 어쨌든 비행기 탈 때 터뷸런스 여러분들은 안 겪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타이틀 42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만들어둔 제도인데, 이 타이틀 42가 이 종료를 한 지 5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이 불법 이민자 사태는 없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50일 전쯤에 이 타이틀 42가 이제 종료를 할 때쯤에 그때 굉장히 뉴스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상보다는 훨씬 더 조용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난달 5월달이죠. 5월 한 달간 적발이 된 불법 이민자들의 이 수를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한 15%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타이틀 42가 이제 종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법 이민자들의 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이 타이틀 42가 종료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준비를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넘어오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오히려 늘 줄 알았지만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네, 올해 상반기 있지 않습니까? 1월부터 6월달까지 올해 상반기에만 이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네,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면서 이런 불볕 더위 있지 않습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넘어오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사막지대가 또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막지대를 걷다가 이런 불볕 더위 때문에 10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 측에서는 이런 불법 이민을 하려고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멕시코하고 이 미국의 이 국경지대를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에 있는 이런 국경 근처에 60만 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대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국채 금리 있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 2년 만기랑 그리고 10년 만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게 또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인버티드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이 격차가 81년 뒤로 가장 많이 벌어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미국 국채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그런 징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것은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국채금리가 이 장단기 국채금리가 이 인버티드 되는 것은 항상 이 불경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불경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도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81년 뒤로 42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폭이 넓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인디펜던스 데이 아니니까 이 독립기념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 주식시장이 쉬고요. 오늘은 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북 이 메타에서 트위터랑 비슷한 그런 앱을 이제 조만간 출시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앱의 이름은 트레드라고 합니다. 이 트레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트위터처럼 간단한 문장들만 이렇게 올리는 것이거든요. 트위터랑 거의 똑같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메타에서는 이렇게 트레드라는 앱을 이제 조만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는 이 트위터랑 이렇게 또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이 이 리비안이랑 손을 잡고 이 아마존 이 밴 굉장히 커다란 이 아마존 엘렉트릭 밴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벌써 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독일에다가 한 300여 대 정도의 이 전기 아마존 밴을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이 리비안을 본다고 하면은 리비안은 지난 2분기 차량 판매를 본다고 하면은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리비안의 주가는 17% 정도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리비안 다시 살아나나요? 어쨌든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자신의 전기차를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차량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 전기차들의 가격을 지금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조만간 이 전기 차량들의 판매가 계속해가지고 내연기관 차를 이제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더 빨리 전기차로 이렇게 또 바뀔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도 덩달아 가지고 같이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비전 프로라고 해가지고 이 VR기기를 이제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내년 초부터 발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에서는 비전 프로 이 프로덕션을 생산량을 지금 절반으로 줄여버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나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애플 같은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사전 조사 같은 거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뭐 생산량 같은 것들도 많이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애플에서 생각했던 것만큼은 많이 안 팔릴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 애플의 비전 프로를 생산하는 그 양을 절반으로 이렇게 또 줄여버리다 보니까 어제는 또 애플의 주가가 소폭 내려갔다고 하네요. 조금 1%도 아니고 뭐 0. 몇 %만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전 프로를 출시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좀 더 저렴이 버전을 이렇게 또 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 애플이 이 VR 기기에서도 어느 정도 선점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블랙락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 기업 이 블랙락에서 이 비트코인 ETF를 이 SEC에다가 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지 않았습니까? 퇴짜를 맞은 뒤에 한 3, 4일 뒤에 바로 다시 재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퇴짜를 놓은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난 뒤에 이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을 시작을 해가지고 1년여 만에 31,00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1년 만에 최고가라고 합니다. 1년 만에 최고가. 엄청나게 비트코인 다시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NPR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팔레스타인 어느 한 남성이 차량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돌진을 했다고 합니다. 돌진을 한 뒤에 칼부림을 부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칼부림을 부리게 되면서 8명이나 이 칼부림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마스 측에서는 그것은 우리들이 한 짓이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은 컨플릭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쪽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소모전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알제지라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내보내고 있는데, 이라크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에 있는 어느 한 강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폐사를 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렇게 또 물고기들이 수만 마리가 죽었냐라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 지구온난화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가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수만 마리나 폐사를 하게 된 거라고 하네요. 이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더울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더위를 올해 들어서는 좀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진짜 올해는 이 더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을 본다고 하면은 독일은 지난 5월 달에 예상외로 수출이 0.1%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수출이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아니라 이 서플러스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미국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수출을 하는 것이 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 수출이 소폭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포스 오브 줄라이 이 독립기념일인데 오늘 또 재미나게 이 불꽃놀이를 구경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항상 좀 주의를 좀 잘 살피면서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에서 엄청난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 포스 오브 줄라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닐 때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